안녕하세요. 그저께 그 서울은 눈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지금 그 일주일째 매일 그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이 겨울철에 여름 장마처럼 비가 오네요. 오늘은 그 제주도 촌집이라고 하죠. 촌집. 그 농가주택에 대한 그 매매가라든지 이런 일일이 조사를 다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시골 농가주택이나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또 뭐 사는 것이 또 유행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 저희 집 그 요 바로 밑에도 가면은 그 연예인이라고 하는데 그 진재영 씨라고 진재영 그 이영자 영자가 와가지고 또 한번 그 집을 방문했던 게 텔레비에 나오고 해가지고 또 뭐 꽤나 많이 알려진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뭐 수영장이 예쁘다고 해서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그 제주도 촌집에 대해서 뭐 제주도 전역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가 지금도 여전히 제주도는 은퇴 후에 살아보고 싶은 곳으로 첫 번째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저도 서귀포에 정착한 지가 한 6, 7년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온화한 기후는 제주의 가장 큰 장점이죠. 60대 이상 은퇴하여 살기는 괜찮은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제주도 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그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보다는 부동산 가격도 많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집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주도 촌집 농가주택이 얼마 정도에 거래되는지 낱낱이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주택 매입 시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아마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제주도는 제법 큰 섬입니다. 서울과 인천, 부천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크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제주도는 중간을 가로질러서 위쪽은 제주시고 아래쪽은 서귀포시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자동차로 가면 1시간 정도 걸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질러서 자동차로 달리면 한 2시간이나 걸리는 꽤 큰 섬입니다. 제주도는 그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서 해안가를 따라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라산 쪽을 중산간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또 건축 허가도 잘 나지 않는 곳이고요. 또 마을이나 뭐 어떤 생활시설, 생활 인프라가 잘 없습니다. 이쪽은. 제주공항은 북쪽에 있고요. 여기가 공항 주변이 제주시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서귀포시가 있고 여기가 서귀포시 옆에 중문이 있고 저희 집은 중문에서 조금 옆에 안덕면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서쪽으로 그 협재해수욕장이 있고 이곳이 바로 한림이라고 하죠. 그 위가 애월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도는 동쪽 끝에 있고 마라도는 또 남쪽 끝에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 위쪽에 제주시보다는 남쪽에 서귀포 쪽이 조금 더 따뜻하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 경관도 서귀포 쪽이 좀 이국적인 그런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 동서남북 지역에 따라 기후도 조금씩 다르고 또 각각 지방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주택은 애월읍 금성리에 있는 촌집입니다. 이 매물은 더원 부동산에서 올린 매물이고요.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월은 잘 아시다시피 공항 접근성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대략 한 20분이면 제주 시내나 공항까지 갈 수가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저 협재 해수욕장 있고 자연경관은 뭐 괜찮은 곳입니다. 주변 환경도요. 그리고 이 주택의 특징은 판넬 경량 철골로 된 주택이고 토지 면적은 105평이고 매매가는 3억 7천만 원입니다. 3억 7천입니다. 평당 매매가로 보면 350 정도 됩니다. 350 평당 매매가. 주택 내부는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60대 이상 은퇴해서 제주도에 내려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적당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촌집은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건물의 그 잔존 가치는 없다고 보고 평당 얼마 하는지 토지 매매가를 눈여겨 보시면 됩니다. 농지가 아니니까 대지니까 바로 재건축은 가능합니다. 애월읍 금성리에 있는 대지 면적 105평의 이 촌집 판넬로 된 촌집은 3억 7천만 원, 평당 35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주택은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촌집입니다. 이 물건은 신제주 부동산에서 올린 매물입니다. 위치는 제주도 서남쪽에 있습니다. 한림 아래쪽이 한경면이라고 합니다. 한경면 저지리는 조금 제주도에서 봤을 때 조금 내륙 쪽에 있는 조용한 마을입니다. 그 예술인 마을이라는 곳도 여기에 있고요. 여러분 가보신 분도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정원이라고, 생각하는 정원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 동네가 저지리입니다. 여기 이 집은 대지 면적이 163평이고 블록으로 지은 집입니다. 매매가는 4억 7천입니다. 4억 7천. 이 집도 토지 매매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당 290만 원입니다. 평당 290만 원. 163평이 4억 7천이니까 평당 290만 원입니다. 주택 내부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면 뭐 또 수리해서 쓸 수가 있겠으나 또 은퇴 후에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소개할 주택은 안덕면 사거리에 있는 촌집입니다. 이 물건은 우정공인중개사에서 올린 물건입니다. 대지 면적이 152평이고 매매가는 8억 1천만 원입니다. 8억이 넘네요. 그 위치는 삼방산에서 사거리 해안으로 내려가는 도로가에 있는 집입니다. 이 도로 주변에는 횟집도 많고 뭐 생선구이 식당도 있고 주변에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좀 뭐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 집은 그 삼방산 아래에 사계 해안도로 가는 길가에 바로 있는 집입니다. 또 땅값도 비싸고 여기가 주택 용도로는 맞지가 않고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뭐 식당이라든지 상업시설을 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집은 보시는 것처럼 철거를 하고 상업용으로 식당 같은 거 신축하면 괜찮아 보이는 토지입니다. 152평이고 평당 4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평당 400만 원. 네 번째는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에 있는 촌집입니다. 이 물건은 박동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올린 물건이고요. 바닷가 마을에 있는 촌집이고 대지 면적은 105평, 매매가는 3억입니다. 평당 매매가가 300만 원입니다. 평당 매매가 300만 원. 이 집도 마찬가지로 건물에 대한 어떤 잔존가치를 생각하지 말고 토지만 보시면 됩니다. 평당 300만 원입니다. 여기 위치는 표선면이고요. 서귀포 시내까지는 한 30분 정도 걸리는 그런 위치입니다. 다음 소개할 물건은 서귀포 시내 쪽으로 하효동에 있는 촌집입니다. 이 물건도 박동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올린 매물이고요. 대지 면적은 240평이고 매매가는 5억입니다. 240평에 5억, 그러면 평당 한 220만 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당 220만 원이고요. 여기서 서귀포 시내까지는 한 1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동네가 어딘가 하면은 세속각이라고, 세속각. 제주도 여행 오시면 나룻배 이런 거 타는 곳 있습니다. 타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바닷물하고 다음수 한라산에 내려오는 물하고 만나는 곳에 나룻배 타는 곳이 있죠. 바로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 다음 물건은 제주도에서 북쪽에 있는 조천읍 대헐리라는 곳에 있는 촌집입니다. 이 물건도 박동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올린 물건이고요. 140평이고 3억 3천만 원입니다. 140평에 3억 3천만 원. 평당가는 한 235만 원, 평당가 235만 원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함덕해수욕장 아시죠? 함덕해수욕장 있는 북쪽입니다. 제주 시내까지는 한 2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매물입니다. 이 물건은 파라주라 TV에서 올린 매물이고요. 200평에 5억입니다. 200평에 5억. 저희 집 인근에 있는 매물이라 이 집은 제가 잘 아는 물건입니다. 평당 250만 원입니다. 평당 250만 원. 다음 소개할 물건도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촌집입니다. 이 물건은 올레길 TV라고 여기서 올린 물건이고요. 대지 면적은 97평이고 매매가는 3억입니다. 평당 300만 원입니다. 평당 300만 원. 2024년 2월 기준으로 제주도 지금 동서남북 사방으로 매물로 나와 있는 촌집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촌집은 거의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했지만 나이 60 넘어가지고 이런 집에서 그냥 살 수는 없습니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고 생각하고 평당 시세는 대체로 200에서 3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200에서 300. 이것보다 더 싼 매물이 있다. 그러면 그건 좀 뭐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촌집을 매수할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제주도 촌집을 매수할 계획이 있으시면은 이거 한 가지는 꼭 챙겨봐야 됩니다. 그 지적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적도를 떼어보면 도로가 없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촌집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지적도를 확인해야 된다.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현황 도로라 하면서 임시로 뭐 기존에 관례대로 쓰던 도로 그거로 가지고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도로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챙겨봐야 될 것은 그 매수하고자 하는 그 촌집 바로 옆에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촌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은 살 수 없고 철거하고 새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지으려면은 촌집이라 하니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마을에 있습니다. 마을에 사람이 살고 있는 취락지구에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지으려면은 뭐 필연적으로 옆집에 또 불편함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또 집 지으려고 하면은 뭐 철거하고 하면은 또 공사용 차량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막고 뭐 또 옆집에 하고 또 싸움 납니다. 싸움 나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외지 사람이 들어와가 집을 짓는다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촌집을 사가지고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또 뭐 좋아서 또 괜찮은 뭐 곳이 있어가지고 촌집을 매수하겠다 하면 반드시 이웃에 어떤 분이 사는가 살펴보고 또 사전에 또 양해를 구하고 난 뒤에 집을 매수해야 된다. 또 그러지 않고 그냥 덜렁 매수할 뿐만 또 뭐 특세가 있다, 시골 인심이 사납다, 뭐 이런 얘기가 주로 촌집을 사가지고 집을 짓는 경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촌집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이웃에 바로 집 옆에 이웃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살펴보고 매수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도 확인하는 거하고 이웃에 어떤 사람이 사는 거 두 가지 확인하고 촌집은 매수해야 된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